예. 뭐 아이도 뭐 있는 그대로 아이 방방 뜨는구나. 에이, 너무 뭐 얌전해. 그거는 이제 있고 이 아이는 조금 그렇게 썩 이해력이 없는 것 같아. 내가 아무리 한글을 가르쳐도 계속 헤헤헤 웃기만 하고 절대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아이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제 자신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. 요리를 나는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요리 학원을 다녀야 될까? 나는 청소를 해도 그러면 잘 안 되지. 뭐 어떻게 하면 좀. 근데 그냥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, 저는. 그쵸?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심지어 고액의 봉급까지 받아가면서 어떻게 뭐 집안도 반짝반짝 뭐 요리도 착착착착 뭐 이렇게 해놓고 다 팬티까지 막 다려가지고 여보 속옷도 다려놨어 뭐 아이야 하트 모양의 김밥을 내가 매일 말아놨다. 그거 말도 안 돼요. 그거는. 예? 그거는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. 저 아이는 절대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카레는 3분 카레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. 초등학교 때까지는. 그러나 저는 집에서는 3분 카레를 해주지만 제가 돈을 버니까 주말에는 그 아이를 최고의 인도 카레 전문점으로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. 얘야 인도에서는 카레 가루란 말이 없단다. 뭐 이런 것들 다 모아서 하는 게 카레 가루라는 거야. 다음 주에는 다른 요리 전문점으로 가보자꾸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주게 되는 거지 꼭 제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. 많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지만 그래서 나는 요리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. 저는 뭐 그닥 그렇게 막 정리정돈이 좀 잘 안 되는 인간입니다. 어지러운 게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아요. 주변 사람들이 저를 거슬려 하지요. 그러나 독일 아동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엄마가 너무 깨끗하고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의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면역력이 약하고 상상력도 덜 풍부하답니다. 근데 저희 집처럼 적당한 먼지가 이렇게 뒹굴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아이는 굳건한 면역력을 집에서 이제 기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병에 잘 걸리지도 않고 제가 썩 요리를 잘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온 가족이 소식을 하게 되죠. 예. 뭐 그닥 맛있게 먹고 싶지 않죠? 그리고 어디 가서 뭘 먹어도 늘 고맙고 맛있어요. 친구네 집 가서 먹어도 고맙고 우리 고모네 집에 있는 김치도 너무 감동스럽고 그리고 회식을 해도 막 MSG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혀가 이상해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. 그래서 늘 성격 좋은 아이로 크고 있고요. 정리정돈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엄마 손톱깎이 어디 있어?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제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. 네가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아이가 이제 가다가 적당한 운동을 하죠. 어디 있을까?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나오면 깜짝 놀라면서 뇌에 자극을 받는 거예요. 어떻게 엄마는 여기에 이런 걸 뒀을까?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지만 평생이 그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자립심을 가지는 거죠. 저런 분을 믿고 자랐다가 내 인생이 약간의 착오가 생기겠다. 그래서 성적표도 이제 자기가 도장 찍어가고. 그러나 그 아이가 무사히 잘 자라서 지금 소르본느 대학원에 다닙니다. 네. 제가 24시간 걔를 케어했다면,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의 우리를, 그러니까 good enough란 말이 있어요.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죠. 지금으로도 충분하다. 이 상태로도 참 난 참 괜찮은 엄마고 이 아이는 참 괜찮다. 어떤 아이가 좋은 아이일까요? 어떤 사람이 나중에 커서 훌륭하게 될까요? 그거 잘 알 수가 없습니다. 대부분의 훌륭한 사람들은 어릴 때 굉장히 괴짜였거나 악동이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고 효자나 효도를 기대하는 것도 우리 시대에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. 제가 100살까지 살 텐데 제 딸 70, 80대 애한테 가서 놀아줘 뭐 이렇게 돼도 그것도 괴로운 일이어서 각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근력 키우는 것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너무나 많은 워킹맘들이 지치고 뭐하고 하면서 아이에게 또 과도한 기대, 자기 스스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면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특히 이제 그러기가 무척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SNS가 너무 활용화가 돼 있어서 뭐 페이스북, 트위터, 뭐 블로그, 미니 홈피,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친구들의 생활이 막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뭐 우리 애 이번에 영재 판정 받았어요. 막 이러고 막 올려놓고 있고 뭐 지난 주말에 브런치 딱 이렇게 올려놓고 막 남편이 결혼기념이라고 반지 사줬네요. 이렇게 보면 무슨 브런치는커녕 정말 우리 남편은 죽어도 안 일어나갖고 다 굶었는데 결혼기념 반지 우리 남편한테 여보 결혼기념일이야 그러면 넌 결혼해서 좋으냐? 뭐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견뎌내야 되나 뭐 열받죠.
근데 그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얘는 얘대로 귀엽고 뭐 나는 나대로 평화롭고 엄마가 평화로운 표정 지을 때 엄마가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말을 많이 해줄 때 어이구 귀엽다 어쩌다라는 거 덕담 많이 해주는 엄마가 전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하다 시간이 모자라서 뭐 이거 아니고요. 그리고 시간이라는 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. 뭐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. 애랑 뭐 놀아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. 뭐 애랑 뭐 할 시간이 없어. 시간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있어요. 죽어야 없는 거지. 근데 맨날 시간 없다 그래. 있어요. 24시간 똑같아요. 1살짜리도 24시간, 100살 어르신도 24시간 다 갖고 있어요.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아코디언처럼 쫙쫙 늘렸다 줄였다 활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허무하게 흘려보냅니다. 그리고 아이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꼭 물고 빨고 뜯고 막 뭐 안아주고 뭐 이거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요새는 뭐 문자도 보낼 수도 있고 아침에 이런 거 스티커 붙여서 뭐 사랑해 하고 뭐 꽂아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엄마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것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의 든든한 응원군이라는 것 이거를 세뇌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건 시간이 드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. 얼마나 진심으로 막 몸소리치게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못 그래요. 너는 왜 그러니?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뭐 됐어 피곤해 있다. 근데 그것만 줄이셔도 뭐 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저도 3살, 4살 될 무렵에 아이를 두고 다시 나왔을 때 우리 애가 울고 불고 엄마 회사 끊으라고 아니 제가 무슨 우유예요 신문이에요 맨날 끊으라고 울고 불고 막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제 딴에는 아이를 1년간 모유 수유를 하고 이유식도 만들어 먹이고 뭐 대소변 다 가리고 의사 표현할 때 나왔기 때문에 나는 참 기초 교육은 잘 시켰다고 생각했지만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1초도 없는 것 같아요. 몇 시간만이라도 좀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좀 봐주실 수 있어요? 할 때 응원군이 많으셔야 되는 거예요. 유라 엄마인데요. 뭐 전화 걸면 이 여자가 왜 또 애 부탁하려고 하기보다 이번엔 또 어떤 선물을 갖고 올까? 선물을 해야 돼요. 남편과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소통을 잘 하시도록 노력하셨는지 저는 남편과 소통이 거의 안 됐어요. 당신 무슨 생각해? 그럼 남자들이 그래. 아무 생각 안 해. 근데 진짜로 아무 생각 안 합니다. 죽음이 다가온다 할 때 그때 뭘 후회하시겠습니까? 내가 왜 대치동에 그 아파트를 안 사뒀을까? 이런 건 아니랍니다. 그때 내가 왜 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못 만들었을까? 내가 왜 아이의 소풍이 안 따라갔을까? 아이들이 기대하는 엄마도 어마어마한 슈퍼우먼이나 어마어마한 천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굿 이너프 훌륭한 어머니라는 자긍감을 가지셔야 됩니다.